21세기는 융복합 연구 능력을 겸비한 과학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신성철 총장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학부 과정을 신설하고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스트는 단순한 이공계 대학이 아닌 차별화된 이공계 대학으로서 이공계 대학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대학이 지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 대학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1세기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성철 총장. 그에게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퍼스트무버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죠.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보다는 후발 주자로 시작했지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변화를 이끄는 대학이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이공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신성철 초대 총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네. 지금 부임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기틀을 닦느라고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은 주로 이제 기반 구축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그 기반 구축 후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특별히 이 조직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신년사에 던진 키워드가 네. 이제는 혼을 바치자. 그런 그 말을 교직원들한테 했는데 혼을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그래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네. 저희가 2004년에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을 해서 2011년에 대학원을 처음 출범했고요. 올해 학부과정을 처음으로 출범해서 우리가 168명을 뽑았습니다. 저희 그 디지스트는 지금 대학교와 연구소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관으로서 저희 비전은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지식 창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해서 국가과학 선진화에 기여를 하고 또 연구 측면에서는 새로운 미래 융복합 기술을 창출해서 국가 신성장 동력 성장에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연구기관이었는데 학교까지 함께 설립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나라 또는 그 지역에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특별히 올해 이제 저희가 학부 과정을 이렇게 출범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21세기에 융복합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부터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2011년엔 대학원 출범한 이후에 올해 학부 과정을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단일학부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공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는 이 융복합대학 기초학부의 무전공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융복합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과학과 기초공학이 튼튼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인문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정서를 향상하기 위해서 1인 1학기 교육을 시키고 또 리더는 그 체력적으로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다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과 개념으로 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파격적으로 무학과 단일학부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우선 이 학부의 교육 철학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세 개의 교육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융복합 교육. 네.
이거는 우리가 21세기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전통적인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문과 학문의 인접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융복합 교육을 새로운 철학으로 했고요. 두 번째 교육 철학은 리더십 교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1세기에 점점 이공계 리더십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20년 전에 CEO들은 대부분이 상경계 출신이었어요. 네. 이공계는 25%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공계가 거의 50%예요. 또 세계의 이 리더들을 보면은 이공계 출신들이 점점 더 리더를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 같은 리더,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같은 리더,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 지금 이공계 출신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공계 출신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리더십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 교육, 영어로 얘기하면 앙트레프너십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학의 1차 혁명이 뭐냐면 원래는 대학은 교육 기능만 있다가 네. 거기에 연구 기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대학의 1차 혁명이라 그러고 대학의 2차 혁명은 대학이 지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 대학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차별화된 우리 디지털 교육 철학이죠.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말씀하셔서 말인데 네. 그 기술 출자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것 네.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네. 개발한 기술을 가치 평가를 해서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 그럼 그 가치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문 경영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경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의 연구 능력과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접목을 해서 상생한 새로운 창업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창업은 대부분이 연구원이나 교수가 자기가 발명한 걸 가지고 직접 창업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창업 과정에서 겪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경영 문제에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직접 창업이 한 2,4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질이 멸렬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술 출자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자, 경영자의 그런 두 개의 능력이 합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직접 창업에 비해서 매출 측면에서는 10배가 많고 또 고용 창출 면에서는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새로운 창업 형태를 지난 4월 달에 대통령을 모시고 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대면 보고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창업 형태를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창조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니에요? 네.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창업 형태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술 출자 기업 디지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은 성과를 좀 잘 내고 있나요? 네, 저희 그 디지스트에서 지난 1년간 6개의 기술 출자 기업이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성과는 없지만 올 말이면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륜 전기차 거기에는 우리 디지스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돼가지고선 친환경의 이런 전기차가 생산이 될 예정이죠. 네. 그리고 또 디지스트만의 특이했던 점이 전자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한 전자책이 네. 그냥 PDF 수준의 그런 전자책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동영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고 교수와 학생이 서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아주 굉장히 첨단의 전자 교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EPUB3라는 그런 그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선 만든 전자 교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만드신 그렇죠.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디지스트에서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교수님들하고 전자교재를 그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13종의 전자교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 과정을 우리가 전자교재로 만들어 갈 거고 네. 아마 그거는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도 사실은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공통적인 그 반응은 참신하다, 매우 흥미롭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되게 대학 교재들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요. 특히 이제 뭐 그 여학생들이 갖고 다니기는 얼마나 무겁고 네. 보기 불편해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패드 하나면 거기에 모든 교재가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2004년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2011년 대학원 과정 개설과 함께 신성철 초대 총장이 부임하면서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학부 과정을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변화한 디지스트. 기존 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성철 총장을 만나봤다. 여기 총장실이 정말 아늑하고 뷰도 좋네요. 네, 저희가 이 사무실에 올 1월 달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상패도 참 많은데요. 네, 특별히 그 사진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저기 보는 그 사진이 네. 우리 조종반이 있거든요. 그 조종반 학생들이 지난 스승의 날 서프라이즈 선물을 했어요. 1층 로비에서 도수로 사열대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불러내려서 거기서 저기서 스승의 날 축하를 해줬죠. 또 그 뒤에 있는 또 카드는 우리 학생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하트 모양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정성이네요. 스승의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해서 총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건물들이 새로 지어서 그런지 너무 좋던데요. 네, 아주 네. 건물들이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기꺼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네.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관인 디지스트는 건물 하나에도 융복합 철학이 녹아있다. 건물 모양의 메비우스 뜰을 형상화하도록 설계해 융복합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명과 난방은 외부 태양열을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스트는 교육 측면에서 3가지 혁신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교수들에게 연구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대신 학생들의 연구 지도와 진로 멘토링에 전념하도록 학부 교육 전담 교수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무학과 단일학부 커리큘럼을 시도하여 학생들은 강의실 벽에 걸린 모니터와 보드판을 이용해 자유롭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형 테이블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의력 제고를 위한 전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요. 네. 이렇게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팀별로 지금 어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같이 모인 애들끼리 같이 어떤 거 어떻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모르는 점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자교재를 통해서 고전역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자교재군요, 이게. 네.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면 그 해당 파일을 받은 다음에요.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실행시켜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재보다 그러면 전자교재가 더 편해요? 네, 일반 교재보다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저희 이과 과목에서는 되게 전공 서적이 정말 600페이지씩 넘고 되게 네. 무거워서 대여섯 권씩 들고 다니면 정말 등도 아프고 한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직접 교재도 EPUB이라는 파일에 올려주셔서 그걸 다 다운받아서 되게 한 권에 이렇게 가벼운 아이패드 한 권에 대여섯 권씩 책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께서 그날그날 수업해 주셨던 PDF 같은 경우도 바로 올려주셔서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써볼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자교재 사용은 물론 무학과 단일학부, 학부교육 전담교수제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디지스트.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으로서 한국에 없는, 나아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공계 교육의 메카로 지식의 선구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러면 이제 총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카이스트에서 20년 넘게 계셨잖아요. 네. 정말 총장님 개인적으로도 좀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네요. 네, 저에게 큰 도전이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22년간 카이스트에서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그런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외지인 대구에 가서 일한다는 건 도전이었죠. 그렇지만 이 과학기술계 여러 선배님들이 그런 신생대학에서 가서 일하는 것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들을 주셨고, 또 특별히 디지스트의 초기부터 이사장님이셨던 윤정영 전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지속적으로 저를 설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여튼 평소 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네. 백지 위에 마음껏 한번 그려봐라. 그래 새로운 혁신적인 대학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한 6개월 고민하다가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디지스 초대 총장으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오래 계셨으니까 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디지스트가 카이스트나 지스트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강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가 짧다는 관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의미는 사실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훨씬 더 저항 없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융복합 교육과 철학이라는 연구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학과 연구소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협 요소도 될 수 있지만 좋은 기회 요소예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교육과 동시에 기초 연구를 주로 하거든요. 연구소는 응용과 상용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전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금세 기술의 상업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장점은 대구에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사업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저희 디지스트가 6개의 기술 출자 기업을 우리가 출범한 것도 다른 기관보다 많이 출범한 것도 바로 그런 그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국내에서 학사랑 석사를 하시고 네.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미국 가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당연히 힘들죠. 대부분은 뭐 아무래도 영어에 힘든 면은 네, 누구나 그렇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박사학위 과정에서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도전적인 그런 그 실험 과제 테마들을 많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이제 준 박사학위 테마가 한 1년을 뭐 정말 열심히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런데도 이제 교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 자네가 아직 실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나오는 거다 더 계속 하라는 거죠. 근데 저 나름대로는 뭐 확실히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서 있으면은 영원히 박사 못 받고 인생이 소비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 대학을 떠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만약 이 대학을 내가 떠나면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난관을 내가 극복을 해야지만 결국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겉으로는 교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험을 해서 다행히 또 성공을 해서 그래서 무사히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때 신물질을 개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분야인데 네. 그게 뭐냐면 두 개의 다른 물질을 한 1나노메타 정도의 두께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적층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격자 물질이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 물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야였었죠. 원래부터 도전 정신이 그렇게 강하신가 봐요. 그 어떤 난관이 있으면 네. 그 난관을 피하지 않고 가급적 그거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그냥 위기로만 보면은 거기서 좌절하는 거고 네. 그것을 기회의 요소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또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발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류 문명의 발전은 결국은 도전과 반응에서부터 발전되는 거다. 그런데 개인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거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회 요소로 보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발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대학생들은 취직이 어렵다 막 이렇게 하고 네. 기업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이 괴리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그 제가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다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SCI 논문이라는 거를 내는데 전부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의 평가를 주로 SCI 논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또 학교 전체 입장에서는 주로 논문을 내는데 신경을 쓴단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논문을 내는 인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현장형 인력은 많이 등한시되고 있는 게 지난 한 20여 년간 우리의 그런 그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4년제 대학이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만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80%는 산업 현장형의 인력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변화될 개선점이 뭐냐면 대학의 평가를 SCI 논문의 그런 일률적인 잣대가 아니고 SCI 논문 외에 예를 들어 특허를 많이 냈다든지 기술 이전을 얼마나 했는지 창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평가 잣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인식들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굉장히 그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국가과실 자문회의에서도 우리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고 그러셨죠. 예. 그럼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1세기가 요구하는 과학 인재상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3C 인재상입니다. 첫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가진 인재. 두 번째 C는 컨트리뷰션, 기여하는 인재.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계와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세 번째 C는 케어, 배려하는 인재. 결국 지식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그런 인재를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3C 인재가 우리 디지스트의 교육 인재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정말 초창기의 대학이고 또 외지에 있지만 저희 학교를 그렇게 택한 이유가 바로 3C 교육 인재상에 반해서 요새 젊은 애들 얘기를 하면 필이 꽂혀가지고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로 디지스트가 10년째 됐잖아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희망은 저희가 디지스트가 제시한 교육 모델, 결국 융복합 교육, 지도자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잘 발전을 하면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대학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특별히 이공계 대학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혁신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디지스트만의 고유한 융복합 교육은 어떤 창의적인 인재들을 탄생시킬까요? 디지스트가 만들어갈 한국 과학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물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